오늘은 이 경차 고르기 에 대해서 2024년도 어떤 경차를 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이미 캐스퍼라고 나와 있네요. 저는 한 20대 말 정도, 30대 초반까지 이 올류 마티즈 수동을 탔었습니다. 이거 당시에 500만 원에 구입을 해서 4년 타고 30만 원에 판매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수동 자동차에서 언덕에서 이제 중립 기아에서 1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클러치에서 발을 떼고 엑셀을 밟을 때 차가 뒤로 밀리는 게 있어서 그때 안 되겠다 하여서 이때 이후로 차를 바꿨었던 기억이 있네요. 자, 경차는 이제 기본적으로 크기가 작죠. 앞뒤로 짧은 것도 엄청난 장점이고, 그 다음에 옆에 폭도 좁은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어서 이제 차선을 주행할 때, 우리 도로 주행을 해보시면 이 차선 폭이 이 좁은데 옆에 큰 차가 서게 되면 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기본적인 그런 차선 주행 시, 그리고 주차할 때, 그리고 주차를 해서 내릴 때, 그리고 다시 탈 때, 그리고 골목길 다닐 때 항상 이 작은 거, 그리고 뭐 유턴할 때 뭐 여러 가지 순간들에 이 크기가 작은 것이 굉장히 강점이 되고, 그리고 세금, 경제적으로도 낼 때 이 장점, 그리고 회사에서 하게 되면은 경차나 또는 9인승 이상은 또 이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좋고, 그리고 고속도로 다닐 때나 공영 주차장 또는 관공서 같은 이런 큰 건물에서 경차 전용 주차를 하게 되면 굉장한 큰 편의성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깔 게 없다, 이런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경차를 타시는 경우들이 있지요. 자, 경차에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이제 아쉬운 점은 이 1000cc, 요 1000cc 이제 미만이어야 경차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요 cc 이 배기량에 이 한계가 있어서, 이제 나는 차를 천천히 타기 때문에 큰 배기량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타보면 조금 불편감이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나 아니면 일반 도로에서도 이 막히지 않았을 때 이제 우리가 정속 주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속도를 올리지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정속 주행도 안 돼서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불편하고, 이럴 때 또 에어컨 키거나 그러면 더 힘들죠. 그리고 가장 많이 불편한 게 이 배기량이 딸려서 불편한 것 중에 가장 큰 불편이 이제 차선 변경할 때입니다. 제 차선이, 제가 변경하려고 하는 차선이 뒤에서 어떤 차가 따라온다면 내가 거기를 끼어들게 되면 그 뒤에 차보다 내 차 속도가 워낙 느리고 이 배기량이 딸리니까 가속도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옆에 차를 보내다 보면 내가 들어가야 할 타이밍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곤란할 때가 있어서, 이것은 실제 타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불편감이 적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참는다면 나머지 장점들이 좋기 때문에 경차는 매우 탈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이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옵션은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열선 휠, 이 손 겨울에 따뜻한 거, 그리고 그 통풍 시트와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후방 카메라와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스마트 키, 그 다음에 이 직물이 아닌 최소 인조 가죽 이상, 그리고 오토 홀드, 그 다음에 터보, 요 정도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 정도 있지 않으면 좀 실제로 내가 사용하면서 좀 불편감이 느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옵션이 있으면 좋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경차 같은 경우에는 터보까지 꼭 있었으면 한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좀 실제 사용하기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옵션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안 좋아하는 옵션, 서루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써봐야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제 시야에 이 위에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굳이 이것을 100kg짜리를 내가 머리 위에 얹고 다닐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딸이 뒤에 타서 선루프를 열어주면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요. 이게 별로 좋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 보면 이건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선루프가 있는 것은 좀 오바스럽다, 이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만한 가치가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경차 중에서 캐스퍼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장 상위 트림에 있는 옵션들을 쭉 보았어요. 그래서 전방 추돌 방지, 뭐 헤드램프, 뭐 LED, 뭐 그다음에 뭐 휠, 그다음에 뭐 타이어와 뭐 더 있고, 뭐 도어 핸들도 있고, 그다음에 의자가 완전히 눕혀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하이패스와 후방 카메라를 빼고는 별로 나머지 옵션을 가격을 더 주면서 하고 싶진 않다. 뭐 램프를 더 좋은 걸로 껴준다고 해서 뭐 큰 의미는 있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캐스퍼 최상위 트림까지는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 아쉬운 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이 역시 필수 옵션이라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내가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항상 하는 목적으로 차를 산다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안 막히는 고속도로면 괜찮은데 그럴 땐 정속 주행이 가능하죠. 근데 뭐 막히는 고속도로라든지라고 하면 있으면 좋지만 그닥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굳이 이것 때문에 최상위 트림을 살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 그 밑에 트림에서 하이패스와 후방 카메라가 있게 맞는다면 여기에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으면 좋겠죠. 이 정도 옵션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밑에 트림이면 가성비 있게 탈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와 하이패스는 있어야 되겠죠. 자, 제가 좋아하는 이 수동 에어컨 히터, 이 상위 트림에는 오토 에어컨이라서 온도를 지정하면 얘네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조절을 해주는데, 이렇게 직관적인 이 수동 에어컨과 히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는 옵션에 들어있진 않지만 이 D형 핸들이 이게 생각보다 편합니다. 핸들을 돌릴 때 허벅지에 안 닿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빠르게 운전하지 않을 때 손 올려놓으면은 생각보다 요 기둥이 있으면 이게 내 손을 두기가 좀 애매한데 여기 밑에 라인이 열려 있고 D형으로 되어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옵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차하고 멍 때리고 있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슛 볼 때 앞차가 가게 되면 전방 차량이 출발하였습니다라고 띠링 알려주는 기능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거는 블랙박스에서도 이렇게 해주는 기능들이 요새 나온다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옵션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도 옵션이면 터보는 이제 경차일 경우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다면 일상생활에는 좀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 여기에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으면 좋지만 이 가격이 쟤만 따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 캐스퍼를 고른다고 했을 때 최고 트림은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었던 요 필수 옵션 보시게 되면 열선 힐, 통풍 시트,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와 하이패스 룸미러, 스마트 키, 가죽, 인조 가죽, 그 다음에 오토 홀드, 여기까지가 일단 필수 옵션이라고 한다면, 이제 경차를 고르는 입장에서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모닝에는 오토 홀드가 있고 캐스퍼에는 오토 홀드가 없습니다. 이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모닝은 최신 모닝에는 있고 그 다음에 캐스퍼에는 터보가 있고, 캐스퍼는 상위 트림으로 가도 오토홀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대기아 차들은 항상 서로 차들이 이 구입층들이 경쟁되지 않도록 만드는 경향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닝을 고른다면 터보는 당연히 안 되지만 오토홀드를 고를 수가 있고, 그리고 캐스퍼를 고른다면 오토홀드는 당연히 안 되고 터보를 고를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편안함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좀 시원시원하게 내가 실주행을 할 때 불편감이 없어야 되느냐, 요런 차이가 있어서 요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오토홀드 있으면 아무래도 편하니까 뭐 모닝, 그 다음에 좀 나는 시원시원하게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현대 캐스퍼를 고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뭐 옵션이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쁘면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모닝, 그 다음에 캐스퍼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짐차로 써야 한다. 이 차를 주행거리가 많진 않지만 짐을 실어야 한다고 하면 이 레이의 최대 강점인 요 반대쪽에 이 B필러가 없어서 이 문이 요 앞문과 뒷문 사이즈가 통째로 짐을 한 번에 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 짐을 좀 많이 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레이를 고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토 홀드를 나는 꼭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모닝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이 동그란 요 느낌, 그 다음에 요 국방 색깔까지 해서 요것이 또 이쁘기 때문에 이쁜 가를 고른다면 캐스퍼를 고르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스퍼를 고른다면 터보 옵션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주행을 하다 보면은 터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요 가운데 요 동그란 작은 눈이 있는 것, 요 콧구멍이 있는 것을 고르면 이 터보 옵션이 있는 차기 때문에 이쁜 캐스퍼에 오토홀드를 버리고 터보를 넣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저도
지금도 타고 있고 예전에도 탔었던 경차. 작아서 저는 사실 작은 게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닐 때 이 하이패스 다닐 때 50% 가격 받는 것이 이 생각보다 이 쏠쏠한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경차 많이 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하지만 제가 캐스퍼에서 경차를 고른다고 했을 때 옵션과 캐스퍼를 고르겠다라고 했는데 하루에 20km 이상 출퇴근용이라면 내가 일주일에 5일에서 6일 정도 하루에 20km 이상을 계속 다녀야 된다. 난 1년에 한 15,000km 정도는 타게 될 예상이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아반떼를 고르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형 아반떼와 신형 캐스퍼에는 가격 차이가 존재하지만 구형 이 전 모델이나 전전 모델로 가면 되죠. 그래서 구형 아반떼에서 키로수가 많지 않으면 사실 준새 차에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형 캐스퍼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다 중고차로 산다고 해도 가격대가 제법 있어요. 한 1,500대, 1,500에서 뭐 한 1,800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전 아반떼나 전전 아반떼 중에 내가 필요한 옵션이 있는 것이라면 저는 아반떼를 사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제로 타보시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 이렇게 하루에 20km 이상 타신다면 그래도 왔다 갔다 1시간 이상 차를 타시는 건데, 이 4기통과 3기통의 요 엔진의 떨림, 그 엔진의 떨림이 나한테 느껴지는 게 생각보다 요 엉덩이부터 해서 이 전신의 요 흔들림이, 전신의 진동이 생각보다 큰 이 스트레스를 주죠. 피곤함을 주죠. 그래서 저라면 이런 내가 일정 거리 이상의 이 차를 꾸준히 타야 한다, 일주일에 5일 이상 탄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경차 타는 것보다는 아반떼를 타는 것을 더 추천을 한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냥 마실 다니고 세컨카로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주행거리가 많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작고 세금도 싼 경차를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차를 사시기 전에 시승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시승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실제로 이 진동이라든지 이 크기라든지 내가 사용할 용도를 맞춰서 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